오늘 정말 또 인공지능에서 엄청난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제가 1시간 전까지 술을 좀 먹다 보니까 목소리가 쉬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픈 AI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정말 새로운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스트로베리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있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오픈 AI O1이라는 모델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추론 모델이 하나 나오게 됐고 당장 오늘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챗GPT와는 이제 기초부터 완전 밑바닥부터 다르게 설계된 모델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좀 풍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을 바로바로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차이가 있고 대신에 깊이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 모델이 못하던 과학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수학 분야 이런 거 좀 이제 한 단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뭐냐면 오늘 공개한 게 미리 보기 버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뭔가 안정화돼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프리뷰, 미리 보기 약간 이런 버전을 공개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완전히 다 완성은 아닌데 먼저 좀 공개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요즘에 애플도 그렇고 약간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거를 공개하는 걸 보면서 급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들의 말처럼 기본적으로 GPT-4o 가장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의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GPT-4o에 비해서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코딩이라든가 아니면 박사급의 그 과학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O1이라고 제가 오늘 새로 소개드리는 모델이 O1인데 O1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O1 프리뷰거든요. 그리고 O1은 아직은 공개를 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게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O1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지금 얼핏 보시면 성과가 좋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런 PhD 그러니까 박사 수준의 과학 질문에 대해서는 인간 전문가보다 그러니까 일반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 전문가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건 이제 확실히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벤치마크, 그러니까 다양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뭐 아니면 화학, 물리, 생물학, 그 외에 정말 다양한 과목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챗GPT의 최신 모델인 GPT-5보다 오늘 이제 나왔던 O1의 성능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수학 이제 경시 대회인데 여기서 500위급의 성적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학으로 500등 하는 성적. 야 너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 물리학, 생물학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테스트를 하는 GPQA 다이아몬드라는 이런 시험에서는 인간 전문가의 성능을 뛰어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1위를 차지한 모델이 됐다라는 거죠. 항상 이런 시험을 볼 때 인간 전문가랑 비교를 해서 뭐 인간 전문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과였냐 이런 걸 체크했는데 인간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했다라는 게 일단 어떻게 보면 꽤 충격이죠. 물론 여기서도 단서를 달긴 했어요. 이러한 결과는 O1이 모든 면에서 박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단지 박사라면 풀어야 할 일부 문제를 더 능숙하게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약간 단서를 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 전체 결과를 봤을 때 인간 전문가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거 요거 확실히 좀 충격이죠. 근데 이제 기초적인 뭐 국제 정보 올림피아드 이제 이런 데서 학생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에서의 성적은 살짝 아쉬웠는데 아예 제약을 좀 완화시켜서 인공지능 모델이 생각을 오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원래 시험 보는 학생들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래 생각할 수 있게 했더니 이들의 성적이 362점이 이 인공지능 모델의 성적이 362점이 나왔대요. 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362점이면 참가자 중에서 이제 금메달에 해당하는 성적이거든요. 금메달을 한다라는 거는 이 시대에 수학으로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수학에 대해서 30등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학 얘기를 드렸는데 코드 폴시스라는 건 코딩 시험이고
이걸 이제 좀 해봤더니 GPT-4o 같은 경우는 이제 808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GPT-5.1 같은 경우는 1807점이었다 라고 해서 상위 7%의 성적을 보였고요. 근데 이게 코더 중에서 코딩하는 사람 중에서 상위 7%가 아니라 여기 대회에 나온 사람 중에 상위 7%라 보통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대회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상위 7%니까 엄청난 성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IOI 세계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상위 7% 이거 그냥 월클입니다. 월클을 말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인간들에게 직접 선호도를 물어보니까 데이터 분석이나 코딩, 수학 이런 거는 당연히 오늘 공개한 GPT-5.1이라는 모델을 선호했는데 좀 재밌는 게 일부 작업에서는 이제 기존 모델 여기서 이제 GPT-4.5죠. 최근에가 나왔던 거니까 그거를 선호했다라는 게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어려운 거 뭐 프로그래밍,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수학을 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5.1이라는 오늘 나온 모델을 더 좋아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뭐 글을 쓰는 거라든가 뭐 아니면 글자를 편집하는 거였다든가 이런 거는 예전 모델을 좀 더 좋아하긴 했다라는 거 조금 흥미로웠고 그 외에도 이제 오픈 AI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다양한 테스트를 좀 합니다. 그래서 되게 수수께끼 이런 퍼즐 문제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을 이렇게 줬는데 다 잘 맞춘다라는 거. 또 그 외에도 이거 되게 한국어 이어서 되게 재밌었는데 요렇게 돼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달라라는 건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국인만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구상 어떤 번역기도 읽을 수 없지만 한국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의 암호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써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한번 GPT-4.5는 해볼게 하면서 제대로 못하고요. GPT-5.1 오늘 이제 공개한 거죠. 요 프리뷰 같은 경우는 10초 정도 생각을 하더니 각각 글자들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음과 자음의 다양한 변환으로 익히는 유의하면서 표면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방식이다. 뭐 이런 거죠. 요걸 이제 한글로 그대로 번역을 하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문장들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밑에 걸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 어떤 번역기도 읽을 수 없지만 한국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의 암호화 방법이 있다라는 거는 뭐 No translator on earth can do this, but Koreans can easily recognize it. 뭐 약간 요런 말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뒤 문장도 있지만 이게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번역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생각의 꼬리를 물어서 이건 뭐 chain of thought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인공지능이 더 깊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데모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전학을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수준 깊은 질문인가 봐요. 유전과 관련된 걸 이제 모든 거를 다 전공자라고 해도 너무나 많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못 하는데 이런 정말 그 전공적으로 아주 어려운 질문 방광의 구연산 합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도 이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전공자들이 봐도 납득이 가는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구연산의 합성요소 이야기 하면서 간질병, 방광염과 방광염과 같은 질환에서 구연산 합성요소의 역할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블라블라 하면서 뭐 저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현업 유전학자와의 인터뷰도 있는데 자, 이분도 너무 놀라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면 오늘 나왔던 5.1 전 인공지능이 챗GPT 나왔을 때도 물론 놀라웠지만 정말 완전 다른 방향으로 또 하나의 큰 진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어 모델들은 항상 다음 단어만을 출력하는데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쓰다 보면 되게 답답하거나 한계가 있거나 특히 그리고 되게 어떤 분야에 깊이 들어가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런 다음 단어만을 출력해내는데 급급한 게 추론을 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한계를 보였었거든요. 이런 한계를 깨는 첫 번째 시도이다라는 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론을 되게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기본적인 챗GPT류의 언어 모델에서 이제 언어 모델에게 있었던 시각인데 이제 그런 걸 깨는 첫 번째 시도고 인간에 도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첫 번째 시도다라고 저는 적지 않게 무겁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인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더 앞으로도 써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첫인상만 봤을 때는 와 이거 인공지능 진짜 심상치 않다. 앞으로 더 보여줄 게 많다라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관련된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좀 더 재밌는 소식들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제가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고정 댓글 봐주시고 전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